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흔태호입니다. 자, 며칠째 이 황사가 마성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원주를 비롯한 중부 지역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또 소나기가 지나가기도 했었습니다만 오늘도 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요. 좀 곳에 따라서 또 소나기 구름이 지나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량은 5에서 20mm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또 곳에 따라서 벼락과 돌풍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5도 예상되고 있고요. 이번 주 후반 하늘빛이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경에도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군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가 이달 말까지 이 자살 고위험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준비했고요. 또 원주시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그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5월 23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법안 심사가 무산되면서 강원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어제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공직자의 가상자산, 코인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만 상정해서 심의했습니다. 당초 이날 소위에선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키로 예정돼 있었지만 여야 간의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서 심사가 무산된 것입니다. 강원도가 지난달에 발생했던 강릉 경포 산불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379억 원을 지원하는 복구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계획으로 이재민 구호에 163억 원, 피해 산림 조림 복구에 44억 원, 농축산 피해 지원에 7억 4천만 원 등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선과 태백, 화순 등 7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폐광지역 시장 군수 행정협의회가 최근에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폐광지역의 지자체장들은 이 10년 시효에 한시법이란 한계가 있는 폐특법의 시효 폐지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폐광지역의 종합개발을 위해서 이 정부 차원의 조직 구성과 별도의 재원 마련 등을 폐특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3월에서 5월까지 자살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달 말까지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가요. 이달 말까지 자살 고위험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자살예방센터의 정미라 자살위기 지원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그 자살예방센터에서 이달 말까지 자살 고위험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달 한 달간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요, 3월에서 5월까지. 3월에서 5월까지요? 네, 집중관리 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3월에서 5월까지 이 산불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간을 따로 우리가 이제 집중 관리를 하거든요. 네. 자살도 마찬가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낮았던 자살률이 3월에서 5월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3월에서 5월이면 정말 그 봄이 시작되고요. 네. 뭐 5월은 뭐 계절의 여왕이라 하고요.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쾌청한 또 그런 날들이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때 자살 위험성이 높아진다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뭐 저희 원주시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봄철 자살률 증가는 세계적으로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살률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증가하는데요. 이는 좀 다양한 원인들로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철에 일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네. 꽃가루나 미세먼지 등의 계절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불면증, 상대적인 우울감이나 박탈감, 또 우울증 재발 등의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졸업과 구직 시기 등의 요인들이 자살률을 좀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 자살 위험군이 더 이제 위험률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더 증가가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자살, 그러니까 원주시에만 국한돼서 말씀드린다고 하자면 네. 그 월별 자살 사망자 수가 네. 아무래도 3월에서 5월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다른 월에 비해서 조금 높아지는 것은 저희가 수치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자료를 보니까 한 20% 정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네네, 지금 맞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전국적으로 또 원주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넓게 또 좁게 이 자살 사망자 좀 통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일단 그 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한 26명 정도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예. 강원도 자살률은 이보다는 좀 많이 높습니다. 32.7명으로 좀 통계가 잡혀 있고요. 예. 원주시 자살률은 34.7명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자살 사망률이 상위 7%에 해당하고요. 예. 작년 대비 약 9.5%좀 증가, 2020년 대비 9.5명 정도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높군요. 네네. 이게 그러면은 연령대별로 또 성별로 네.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네. 일단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자살 사망률을 보시면 40, 50대 남성 사망률은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는데요. 예. 최근에 그 원주시의 자살 사망 위험 지표로 좀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여자 그리고 30대 60대의 여성들이 조금 괄목할 정도의 좀 증가를 보이고 있고, 네. 그 자살 사망의 방법도 이제 가스 중독, 추락 등이 자살률이 전국 시단위 지역 대비 높으면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 좀 정리를 하자면은 40, 50대 남성들이 좀 자살 그 빈도가 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좀 많았었습니다만 최근엔 여성 30대, 60대가 좀 눈에 띄게 좀 유의미한 그 차이가 이제 발생하면서 이 자살 빈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그 이유 같은 것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자살과 관련된 이유는 뭐 한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로 좀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조금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네. 사실 그 여자의 자살률이 높은 것들은 꼭 원주의 변화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공통으로 조금 이루어지는 변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추측하는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다시피 그 도농복합의 그 특색을 좀 띠고 있고, 그리고 또 인구 구조가 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대인관계나 소속감, 안정감 등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자살의 사망자가 좀 증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안나 까레니나에서 이런 그 표현을 했죠. 행복한 가정은 그 이유를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불행한 가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어떤 한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아니라 정말 굉장히 여러 복합적인 또 사회 문제 또 개인 문제 모든 것이 다 다양하게 여기에 그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렇다면 이제 센터 차원에서 또 이제 뭐 지자체나 이 정보 차원에서 시스템 차원에서 이것을 막는다는데 또 예방한다는 또 그만큼 또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좀 전반적인 이런 그 운영이라든지 자살 예방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원주시 자살 예방 센터에서는 일단 자살 예방팀과 자살 위기 지원팀으로 조금 나누어져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예방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사회 캠페인이나 행사, 자살 예방 교육 등 1, 2차 예방을 담당하는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고 네. 24시간 자살유족원 스톱 서비스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살 위기 지원 팀에서는 자살 위기 응급 개입, 자살 시도자 및 고위험 사례 관리, 그리고 자살 위기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모든 서비스는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의 관심이나 이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받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네. 원주시 자살예방센터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지자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만 비로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달 말까지 집중관리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평소와 뭐 어떤 그 프로그램 네. 또 어떤 활동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번 집중관리 기간에는 원주 내의 자살 빈발 지역 및 취약계층이 많은 장소 등의 도움 기관의 정보 관련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봄철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위험 시기라는 점과 국민은 국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부채, 일자리, 법률, 정신건강 등 지원기관 정보가 포함된 위기대응 서비스 안내 번호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전광판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서 정신건강 위기 상담 번호를 홍보하고 있고요. 이외에 도움이 필요한 원주 시민분들이 어디에서나 위기 상담 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위기대응 서비스 안내문을 약국이나 병원, 의원, 아파트, 법률기관, 금융기관 등 약 1,300여 곳에 배포하였습니다. 네. 안내문에는 정신건강 지원 외에도 부채, 일자리, 법률 등 지원기관의 정보가 담겨져 있어서요.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안내문을 확인하고 관련 번호로 도움을 요청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배포된 자료를 보니까 좀 연락처가 좀 다 이제 수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금융 콜센터, 뭐 재정적인 어려움, 또 신용 회복이 있을 것이고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 노동부, 또 여성, 청소년, 뭐 국방, 노인 일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각 세대별로 연령대별로 이런 고민들이 많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기관들이 다 이제 총망라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연락이 되었을 때 과연 이런 그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한 이 체계적인 협조 체제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당위성을 말씀하신 거고 네. 실제로 현재 필드에서는 어떻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뭐 어쨌든 한숨을 쉬시네요. 네,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이제 위기자를 발견하고 자살 시도의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많이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연계를 하긴 하는데 케이스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케이스마다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제가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만은 시간의 한계가 있고요. 네. 결국은 이런 기관들 또 지자체, 정부의 그 노력도 중요합니다만은 바로 주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져야 되는 것이 1차적인 어떤 그 예방의 제일 첫 번째 단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선택을 하는 분들 보면 또 분명히 사인을 보낸다 들었습니다. 사인.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삶을 포기한다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자살하는 사람은 도움을 바라고 있고 우리가 단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실제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약 94%가 자살을 암시하는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주변에서 신호를 알아차린 비율은 23%에 불과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살을 암시하는 경고 신호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알아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경고 신호로는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언어적 신호로는 죽음을 암시하는 직접적, 간접적인 언어적 표현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행동적 신호로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그 상황적 신호인데 상황적 신호로는 이제 주변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자살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명확하게 좀 질문을 하고 자살의 이유 등을 충분히 공감해서 들어주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연계해 주는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신호,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지, 이 신호를 또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어떻게 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나중에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적인 번호가 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네. 국번업실 1393번 맞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1393만 기억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미라 원주시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위기 지원팀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아파트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공동체 문화 활성화, 또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최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파트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좋은 아파트 주거 환경을 위해서 잘 관리된 아파트를 올해부터 선정한다고요? 네, 원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70%가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동체성을 강화해서 공동체 소통을 늘리고 지속적인 주거 여건 개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원주시가 올해부터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아파트 선정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모범관리 단지를 직접 선정하고 시상하는 사업은 도내에서는 원주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데요. 평가 항목에 따라 아파트 관리와 환경에 대해서 평가하고 모범 사례를 선정합니다. 잘 관리된 아파트를 선정해서 이 분위기가 공유되고 또 거주 환경이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최종 선정된 아파트는 이후 3년 동안 시설 보수 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이외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신영광 주거복지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소통의 중요한 시작점이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으며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각 단지에 특화된 모범 사례를 다 함께 공유해서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아파트 선정 사업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에서 공동주택 모범관리 단지를 직접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곧 마무리하여 공포할 예정이며 올해가 첫 시행인 만큼 선정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개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번 사업을 계기로 공동체 활동 문화가 좀 더 확산되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 선정 어떤 기준으로 되는 겁니까? 네, 아파트의 외적인 관리와 주민들 간의 화합, 내부 활동과 같은 다양한 항목에 점수를 매겨서 최우수 단지와 우수 단지를 선정하는데요. 크게 예산 일반 관리, 공동체 활성화, 경관, 우수 사례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눠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과 운영 항목부터 단지의 안전 관리 상태, 또 주민 화합 행사나 봉사 활동이 정기적으로 이뤄지는지를 포함한 소통 정도를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로 보고 좋은 주거 환경의 요건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또 간접 흡연이나 층간소음, 주차 문제의 정도와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아파트 자체적인 분쟁 조정의 노력 역시 배점화해서 측정합니다. 이런 항목을 평가하고 동점 단지는 사용 연수가 오래된 단지에 우선순위를 매기는데요. 지자체에서 인정받은 아파트는 정부가 매년 진행하는 모범관리 선정단지 공모에서 원주시 대표 단지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아파트 선정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인데요. 좋은 주거 환경을 위한 관리 노력과 문화가 확산되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신영광 주거복지팀장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분야를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 단지를 각각 선정할 계획입니다. 원주 시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듯이 공동체 환경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여 더 나은 거주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것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아파트 선정 사업의 중요한 목적인 만큼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사업 공모를 통해 모아진 다양한 모험 사례가 지역 내 많은 공동주택에도 확산돼 원주시 공동주택 거주 환경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그 가을쯤에 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런 그 선정 결과 발표되면은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10월쯤에 모범관리단지 최종 선정에서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이 평가를 통해서 좋은 사례 공유되고 또 분위기 확산되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3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횡성군 주민들 이 군용기 소음 피해 오랫동안 그 고통을 호소해 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가 있었다. 이것이 확인되었군요. 네,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 건강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횡성군은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원주 군비현장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건강 영향 실태와 군용기 소음 피해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민 4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음 관련 질병 항목인 난청, 이명, 성가심, 수면, 신경, 우울 정서 불황 등 56개 항목 건강 선물 조사에서 청력 질환인 난청과 이명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 대상자가 청력 질환에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군비현장이 없고 인구 및 교통환경이 횡성과 유사한 지역 두 곳에 14가지 질병과 비교 분석한 결과 소음과 가장 연관이 높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전응성 및 감각신경성 성력손실 등 2개 질병이 1.6배 이상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군용기 소음 대책 지역에 있는 5개 학교 소음 차단량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60에서 70dB를 기록해 학교 보건코스상 교사 내 소음 기준이 55dB를 초과했고 국제보건기구 교사 내 소음 기준이 50dB도 모든 학교에서 초과됐습니다. 횡성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공군본부, 교육당국의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의 확대와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지원이 가능한 군소음법 개정,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방언시설 설치,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 사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비대위 등을 연결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이 다음 달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예정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렇다면 그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정이 네네. 빡빡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열려야 되는데 이게 또 무산되었어요. 좀 이 부분 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어제 예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심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번 주가 5월 개정안 통과를 위한 물리적 마지노선이라는 점에서 강원도는 여야의 극적 합의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어제 제1법안 소위를 열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 공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 처리했습니다. 당초 이날 심사 예정이었던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정치권과 정부 부처, 강원도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임에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강원특별법은 22일 행안위 법안 소위, 24일 행안위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30일 본회의를 통해 법안 통과의 수준을 밟을 예정이었습니다. 5월 임시회에 예정된 제1법안 소위는 이날 하루뿐입니다. 예정된 국회 스케줄대로라면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할 기회는 이제 없는 셈입니다. 네. 벼락치기도 아니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벼락치기마저도 일정상 이제는 힘들어진 것인데 이 가능성이 이제 아예 없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도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간 극적 합의를 통해 행안위가 강원도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제1법안 소위를 한 차례 더 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행안위 제2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가 열리는 24일과 본회의가 예정된 25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6일은 국회 일정이 없고 29일은 석가탄신일 대체 휴일이라는 점에서 30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25일까지 반드시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은 법사위의 심사까지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역시 여야 간 합의로 대체 가능합니다. 강원도는 법사위와는 법안 신속 통과에 대한 교감을 나눴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관건은 국회 행안위 내부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행안위는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충돌로 파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훈 법원 1소위원장은 장제원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현재 법안 심사 일정을 보이콧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장제원 위원장 또 이성만 의원의 감정 싸움 때문에 이렇게 좀 난을 겪고 있는 것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좀 진전된 내용 있으면 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수창 기자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